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딕스닥터 김영우입니다. 만약 제 가족이 척추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이 4가지 사실을 꼭 확인할 것입니다.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척추수술이 필요한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수술 방법을 쓰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척추수술의 결과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고, 네 번째로 고려할 문제는 내 주치의는 나를 치료할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인가 하는 점이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반대로 척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이 사이에서 환자들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의 증세와 척추 MRI 등 검사를 종합해보면 꼭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만, 문제는 환자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 제 가족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를 나름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 결과가 좋으려면 되도록 최소한의 병변 마디만 수술해야 됩니다. 척추 나사모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사모 고정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이 나사모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특히 수술을 결정할 때는 과연 이 환자분에게 수술이 꼭 필요한가, 내가 이 환자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수술을 받기를 원할까, 또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를 고려하고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척추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고려해야 될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과연 나에게 척추수술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척추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또 그로 인한 통증 및 운동 기능, 근력마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만약에 통증은 심하지만 척추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30-40% 미만이고 근력마비가 전혀 없다면 약물과 신경주사 등의 보존치료를 받으면서 2달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80-90% 이상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느냐입니다. 가급적 병변이 있는 최소한의 마디만 받는 것이 좋고, 저희 경험상 현미경 척추디스크 제거술이나 또 1cm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사모 고정술을 하는 것은 상처도 크게 열어야 되고 피부 절개도 크고 또 피도 많이 나고 근육 손상과 인대 손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후유증, 수술 전에 없었던 요통이 생길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을 수도 없고 또 요통은 계속되고 하는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내가 어떤 수술을 받는지 또 몇 군데를 받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들마다 치료 방법과 실력, 기술 차이가 현저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 의사의 의견들을 종합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척추 수술 후에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합병증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척추 수술 후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수술 부위 감염이나 혈종으로 인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300명당 한두 명 정도이나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증 척추관 협착증 때 수술 전에 이미 척추신경이 상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도 남을 수 있고 또 다리 힘이 일시적으로 빠지거나 확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달에서 3달까지 운동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수술 후에 2-3%의 환자분들은 몇 년 뒤에 재발하여 또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나의 주치의사는 나의 병을 치료할 경험과 실력이 충분히 있는지, 또 여태까지 나의 주치의사가 치료한 환자들이 결과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의 일부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중요한 부분만 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 수술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을 안 했을 때 큰 장애가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척추관협착증, 척추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디스닥터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